김진표 국회의장이 재헌절이었던 지난 17일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미래의 문을 여는 새로운 방식의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아니 문재인 정권 때는 누릴 권력 다 누리며 세월 처보내다가 정권 빼앗기니 국민 팔이하며 개헌하자는 속셈은 뭘까요? 이 좌파과들은 하나같이 순수한 제안이 없다는 점을 우파 정치권은 깨닫아야만 합니다. 아따래야 요런 싸가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계 30 의원이 1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이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후원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것을 거론하며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문제가 심각하겠네라고 나오는 것이 틀리지 않은 얘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비 대납 문제, 이건 악의가 안 맞는다며 이재명이 갖고 있는 지금 재산 상태하고 변호사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비용하고 악의가 안 맞기 때문에 누가 봐도 지금 대납했을 것이라고 보는 게 상식적인 시각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의 변호사 대납 의혹 사법 리스크를 직격한 겁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지난 17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진행된 이준석을 지지하는 집회 장면인데요. 이날 집회는 소규모 무대 차량도 동원되었으며 차량에는 우리는 이준석 대표가 지향하는 보수의 가치를 지지한다라고 씌어 있었습니다. 근데 사진 속 집회 참여 인원이 적어도 너무 적지 않나요? 전혁 전 의원 눈에도 집회 참석 인원이 적게 보였나 봅니다. 전혁 전 의원은 이준석이 주장한 이른바 이준석 수호 집회에 대한 정확한 참여 인원을 발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혁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몰랐는데 이준석 수호 집회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렸다며 오후 5시부터다. 1톤 트럭, 음향 장비, 우비, 피켓까지 모양새를 냈다며 사진 2장을 공유했습니다. 전혁 전 의원이 올린 사진에는 이준석을 응원하는 이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트럭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거나 이를 지켜보는 모습이 담겼고 트럭에는 우리는 이준석 대표가 지향하는 보수 가치를 응원합니다라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도 걸려 있었습니다. 해당 사진에 대해 은근히 과시하는 것이라며 이준석이 SNS로 만남 신청이 4,000명이 넘었다고 뽐냈다. 돈빨 모양새는 갖추는 셈이라고 전혁 전 의원은 비꼬았습니다. 이어 그런데 어째 연사는 바뀌었는데 청중은 주최 측만 모인 건가? 한 10명 모인 것인가? 주최 측 추산 참가자라도 믿어줄 테니 어서 발표해달라. 20명인가라고 또 비꼬듯 물었습니다. 이준석 스스로 자신을 과대평가하니 이러한 비꼬는 조롱도 나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언론이 이준석을 과도하게 띄워준 경향이 있다라면서 이준석이 20대에서 30대층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것은 허상일 수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상에서 이준석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커뮤니티는 펜코 FM 코리아 등 극소수로 한정됩니다. 또한 이준석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아 지지를 표시하는 소위 댓글 부대를 살펴보면 정체를 알 수 없는 미확인 계정 또는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지지, 댓글을 달고 있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띕니다. 복수의 홍보 전문가들은 네이버 댓글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고 페이스북 댓글 역시 조작이 가능하다라면서 20대에서 30대가 이준석을 지지했을 수 있지만 그 숫자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마치 이준석이를 겨냥한 듯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몇 가지 단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청년팔이 정치 좀 그만해라라며 자칭 청년 대표로 나서서 설치고 있지만 나이만 청년이지 하는 형태가 기득권 구태와 다른 게 뭐가 있나? 라고 직격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통일부가 2019년 11월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될 당시 영상을 18일 전격 공개했던 장면인데요. 약 4분 분량의 해당 영상은 통일부가 전날 탈북어민 북송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이 개인 폰으로 촬영한 영상이 존재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공개된 것입니다. 영상에는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 군사분계점 MDA를 넘어가 북측에 인계되기 직전까지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탈북어민들이 군사분계점 앞에서 저항하는 모습과 음성 등도 담겼습니다. 특히 한 탈북어민이 무릎을 꿇은 채 머리를 찌고 자해하자 호송을 맡은 경찰 특공대 인원이 야야야
잡아라고 말하는 등 강제로 끌고 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당시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을 모아서 편집했다며 땅을 찍은 부분이나 불필요한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판문점 자유의 집 1층 로비 현관에서 2층 올라가는 장면, 2층 대기 공간에서 잠시 대기하는 장면,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2층 현관을 통해 나가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 인원은 군사분계선 인근까지 이동하는 장면이 포함됐고 둘째 인원은 분계선까지 이동하는 모습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포승줄과 안대는 현관을 나서는 때부터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한 탈북어민이 넘어지는 듯한 장면을 두고 사실 거의 3년 전 자료로 저희도 영상에 나온 모습 이외에 추가로 설명해드리기가 어렵다며 영상에 나온 그 자체로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문재양, 넌 곱게 죽지 못할 것이다라며 당장 문재양 구속 수사하라. 인권 변호사란 인간이 인권을 무참히 무너뜨려 놓고도 감히 양산에서 편히 살 생각을 하느냐고 분노했습니다. 결국 문재인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 살인죄 등 5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검찰이 지난 6일 국가정보원 고발에 따라 해당 수사에 착수한 지 12일 만에 문재인도 고발되면서 수사가 확대할 조짐을 보이는 것입니다. 검찰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 관련자 소환 추진 등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과 북한 인권단체 총연합 등 7개 단체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A4 용지 18쪽 분량의 고발장에서 문재인을 귀순 어민 2명 북송의 최종 지시자라고 적시했습니다. 5개 혐의 중 핵심은 살인과 국제형사범죄법 위반 반인도범죄 공모 부분입니다.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은 귀순 어민들이 귀순 의향서와 보호신청서를 썼는데 이 경우 강제 북송된다면 북한은 대부분 처형을 한다며 문재인도 모를 수 없기에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변은 북송 어민들이 처형됐다는 소식이 있는 만큼 고발 전 살인 미수에서 살인으로 혐의를 바꿨습니다. 이 사람들은 흉악범입니다. 귀순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선원 16명을 차례차례 밤에 불러내서 처먹게 살해하고 유기했습니다. 일반 탈북민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처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탈북어민을 16명을 죽인 살인범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의 통일부는 정의용 전 실장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가실게요.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자필로 쓴 귀순 의향서는 왜 무시했다는 말입니까? 우리 법대로 처리했어야 될 탈북 어민들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탈북어민이 살인범이라고 주장했던 정의용, 과연 물증은 있기에 저런 소리한 것일까요? 문재인 좌익 정권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좌익 정권 통일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사건 당시 문재인 좌익 정권 통일부는 타고 온 배에 혈흔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현장에 파견됐던 정부 검역관은 혈흔을 확인한 사실이 없었다고 답변한 것입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 2일 검역본부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북한 어선 대상 소독 및 검역 협조 요청을 받아 오후 1시 45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탈북 어민 2명을 소독했습니다. 이후 오후 7시 15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총 165분간 이들이 타고 온 어선을 검역 및 소독했습니다. 이에 안병길 의원은 검역본부에 2019년 11월 2일 북한 어선 검역 및 소독 당시 파견됐던 검역관들이 소독, 검역 대상에서 혈흔을 목격한 바 있는지 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하자 농림부는 확인 사실 없음이라고 답했습니다. 검역본부는 당시 출장자였던 동물검역관 3명 중 퇴사한 2명 외 1명에게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시 문재인 좌익 정권 통일부 주장과 배치되는 답변입니다. 2019년 11월 8일 김은한 당시 통일부 부대변인은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혈흔이나 DNA가 확보됐느냐는 질문에 혈흔 같은 것이 어느 정도 배 안에 그러한 흔적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김현철 당시 통일부 장관도 2019년 11월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타고 온 배에 여러 가지 흔적이 있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통일부의 주장과 다르게 소독을 진행한 검역관은 혈흔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통일부와 배치되는 견해를 밝힌 것입니다. 또 안병길 의원이 2019년 11월 2일 북한 어선 검역 및 소독 당시 파견됐던 검역관들이 소독, 검역 대상에서 칼도끼, 마체테 등 날부치가 있는 흉기를 목격한 바 있는지 사실 여부 확인 요청에도 검역본부는 목격한 바 없음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좌익 정권 발표에 따르면 해당 선박에서 16명이 살해된 것인데 검역관이 선박에서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소독을 진행했음에도 칼, 도끼 등의 흉기는 물론 작은 혈흔조차 발견되지 않은 것입니다. 당시 검역 및 소독 현장에는 국정원 직원도 배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검역본부의 답변에 안병길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의 월북을 조작했듯 강제 북송 사건에서는 혈흔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며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뿐만 아니라 강제 북송 사건의 진실을 은폐한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 법적 수사가 빈틈없이 진행돼야 마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변함없이 꾸준하게 구독료 후원해주시는 댕댕이님, 그리고 이영미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